안녕하세요, 스이시입니다. 오늘은 같이 읽어보기로 했던 책 인생샷 뒤의 여자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인생샷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? 저는 인생샷 하면 일단 되게 멋진 풍경 이런 게 먼저 떠올라요. 바닷가 아니면 수영장 이런 데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디저트를 먹는 예쁜 여자들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. 인생샷 하면 이야기가 대체로 부정적인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. 허영이다. 그런 거 다 보여주기 식이다. 남의 인정에 목말라 있다. 같은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이런 평가가 맞을까요? 인생샷에만 몰두해 있고 인생샷을 찍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정작 안 들어본 게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이 책의 저자인 김지효 작가님은 인생샷을 찍는 여성들이 무척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. 작가님 역시 한때는 인생샷에 아주 빠져있는 사람이었다고 밝혀주셨는데 우리는 혹은 나는 왜 인생샷을 찍는가?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다 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는가로 넓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저는 인생샷을 막 열심히 찍어본 적은 없고 그리고 인생샷만이 아니라 셀카 같은 것도 잘 안 찍는 편이에요.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에 가까웠는데 인생샷만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생 낭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쉽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 싶은데 자기가 자기 인생 산다는데 거기에 가타부타 말할 게 있나?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궁금해하면서 읽기 시작했어요. 책에서 재밌는 게 목차거든요. 순서를 보면 프롤로그에 인생샷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.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. 인생샷에도 역사가 있다니 여기서는 계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재밌었고 그리고 프롤로그를 지나면 챕터가 4개 있어요. 챕터 제목이 다 무슨 사이인데 저는 이 사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인생샷을 찍는 사람은 이럴 것이다. 예를 들어서 뭐 허영심이 많을 것이다. 자기 애가 너무 넘치거나 혹은 자기 애가 너무 없는 사람일 것이다. 그런 담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저거 같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어떤 사이에 위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책을 다 읽었을 때. 사실 뭐든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다 보면 처음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되게 단편적이었고 더 들여다보면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이 책도 그렇듯이 인생샷을 둘러싼 여성들의 이야기가 되게 풍부하게 담겨 있어요. 첫 번째 챕터는 몸과 사진 사이. 찍는 대상으로서의 내 몸이 사진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과정에 관한 얘기예요. 분위기를 조성하고 좋은 장소를 물색하고 친구와 약속을 잡고 하는 이런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챕터는 피드와 현생 사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만 존재하는 그 인스타 피드 격자 무늬 속에 들어있는 그 사진들과 내가 실제로 갖고 나가고 있는 삶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내가 인생샷을 찍고 그 피드를 관리해 나가면서 얻으려는 게 무엇인지 또 그게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관한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. 여기도 되게 재밌었고요.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건 세 번째 챕터였어요. 여기서부터 책의 분위기가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제목은 인생샷과 타일 코르셋 사이입니다. 인생샷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의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은 타일 코르셋을 하는 여성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타일 코르셋은 여성의 보정용 속옷인 코르셋이라는 단어에 벗어나자는 뜻의 탈을 접두사로 붙여서 여성이라면 머리도 길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입술에 색이 있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부여하는 여성성 스스로를 치장할 줄 알아야 한다는 외모 압박의 틀에서 벗어나자는 운동을 가리키는 말인데요. 그래서 이런 탈코르셋을 하는 사람은 인생샷을 전혀 찍지 않을까? 인생샷을 열심히 찍는 사람은 페미니즘에 전혀 관심이 없을까?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이 지점 사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꺼내어 본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었어요.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챕터는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즘 사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. 여기서는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방향 역시 아예 따로 나뉘거나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
모색하고 실천한다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역시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은 이럴 거야 혹은 이렇게 해야 할 거야 라는 어떤 도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소설은 목차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있더라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비문학은 목차를 훑어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하거든요. 왜 이런 순서로 했을까? 어떤 키워드로 챕터를 묶고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책 읽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목차도 주의 깊게 훑어보는 편인데 이 책의 목차도 열심히 훑어보면서 사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하고 싶었고 이제 본격적인 책 이야기를 해볼까요? 프롤로그에 나온 인생샷의 계보에 가장 처음 인생샷의 시초로 등장하는 게 스티커 사진이에요. 요새는 인생 네컷이라고 부르죠. 그런 게 유행이라면 라떼 시절엔 스티커 사진이 짱이었는데 버디버디, 뭐 하두리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오 작가님 뭔가 동년배인 것 같은데?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. 그래서 이 프롤로그 인생샷의 계보는 그냥 추억도 한 번씩 돌이켜보면서 재밌게 읽었고 본격적인 첫 번째 챕터인 인생샷을 위한 과정을 보면서는 인생샷을 찍는 게 진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장소도 물색해야 되고 저번에 입었던 옷이랑 겹치지 않게 의상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이걸 찍어주는 사람도 잘 찍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친구들과의 협업도 중요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노동 수준인데?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요거는 인스타그램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.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프로필을 누르면 뭔가 메인인 사진이 딱 하나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올려온 사진 전부가 쭈루룩 나오잖아요. 그 사람이 올린 사진 최근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보이는 시기니까 예전에 미니홈피에 들어가면 가장 잘 보이는 게 왼쪽에 있는 대문 사진이랑 미니룸, 아바타로 꾸며둔 내 방이 가장 메인에 잘 보여서 대문 사진이랑 미니룸을 열심히 꾸몄다면 이제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보이는 게 내가 여태까지 올렸던 사진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. 그게 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식으로 피드가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관의 조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진의 전체적인 톤, 분위기 이런 부수적인 것도 잘 관리를 해야 하는 요소들로 다뤄지는데 보여주는 방식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사진도 프롤로그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하두리 같은 캠 사진이 유행했을 때 그런 사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건 얼굴이었다면 인생샷에는 여러 가지가 다 보이잖아요. 얼굴만이 아니라 몸매도 나오고 주변에 배경도 나오고 혹은 친구가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물이 중요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더 관리해야 되고 내 인생에 끌어와야 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진 거죠. 그래서 인생샷을 찍을 때도 더 복잡한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람들이 인생샷을 왜 그렇게 힘들여가며 찍느냐,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, 자기 만족이라고 하기엔 너무 화려하고 이게 인생샷을 향한 시선이 부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. 작가님이 인터뷰한 여성들에겐 다 나름의 이야기와 이유가 있더라고요. 이게 두 번째 챕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기도 한데요. 내가 있는 사회와 내가 있고 싶은 소속 사이에서 부단히 저울질을 하면서 주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생샷을 찍고 있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챕터를 읽고서. 이 책에서 인생샷을 찍는 여러 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나름의 서사가 있거든요. 외모로 비난받은 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럴 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원인들 이를테면 외모 검열이라든지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들은 뭐 잘못됐다는 거 다들 알고 있긴 하지만 잘 바뀌지 않고 내 스스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. 이럴 때 내가 속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, 새로운 관계를 찾아가면서 다른 살 길을 모색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? 그래서 그들에게 온라인 세상, 인스타그램도 새로운 관계 맺기를 조성하고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인 거죠. 온라인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더 내 취향에 맞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.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모색했을 때 필요한 인생샷은 온라인에서 만날 나의 새로운 인연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일 수도 있고
또 그런 인생샷을 통해서 만든 온라인에서의 나, 내 피드를 구경해주는 팔로워, 이런 새로운 관계들은 다시 오프라인 사람들에게 나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. 내가 온라인에서는 이런 사람이고 이게 진짜 나일 수도 있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사회와 다른 방식의 관계를 모색할 때에 인생샷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경우일 것 같고, 또 반대로 인스타그램의 친구가 진짜 내 친구일 경우도 있잖아요. 내 친구들이 대부분 내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을 때, 이럴 경우에는 팔로워가 몇 명인가도 중요하지만 팔로워에서 여성과 남성 간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도 그들에게는 꽤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고 해요. 이성에게 인기 있는 사람, 동성에게 인기 있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은 그 팔로워의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로 가늠할 수 있고, 그게 실제 학교 생활에서의 이미지, 또 평판과 어느 정도는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간관계를 신경 쓰는 만큼 인스타그램에서의 내 모습, 그리고 나의 팔로워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거든요. 인스타 팔로워가 실친 위주거나 또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외모 평가에 민감할 때 내 인맥이 인스타 팔로워로 드러나고, 또 그게 뭔가 어떤 평가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, 이런 경우에도 인생샷이라든지 각자가 생각하는 내 분위기, 내 이미지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구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 된 거죠. 이건 결국 내 인스타그램이 오프라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피드 관리도 내 인맥 관계, 평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긴 하지만 슬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인의 비율은 극히 드물어요. 그리고 보통은 독서라든지 기록에 관심 있는 분들이 팔로워 해주시다 보니까 저는 누가 나를 팔로우하고 팔로우 안 하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대신 팔로워가 갑자기 엄청나게 줄어들면 그런 게 오히려 좀 신경 쓰이는 편인데, 지인들과 교류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은 또 다른 부분이 중요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좀 새로웠어요. 이런 내용은. 생각해보면 연예인이나 하다못해 무슨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들을 보면 누가 누구 팔로워했는데 누구는 언팔했다더라, 뭐 사이가 안 좋은가 보더라, 싸웠다더라,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남들이 누구 팔로워하는지 그렇게 다 확인하나?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다 알고 매번 확인하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아했던 기억이 있는데, 이게 비단 유명인들만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인생샷을 말할 때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다 보니까 그런 인생샷을 찍는 나를 포장하고 더 예쁘게 보여주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닐까, 혹은 반대로 그런 꾸밈 노동을 원하지 않는 탈코르셋을 하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을까? 인생샷을 찍지 않을까? 혹은 더 나아가서 인스타그램엔 그런 페미니스트가 없을까? 라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. 모두가 영리한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.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보여주고자 하는 건 누구나 다 비슷했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. 어떤 사람은 예쁜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. 예쁜 여자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니야 라는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말에 대응하기 위해서, 아니 예쁜 여자 중에서도 페미니스트가 있는데? 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페미니스트도 있고,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움이 권력이 되는 세상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권력이 필요하다, 이런 생각에서 예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, 그리고 탈코르셋하는 사진을 또 올리면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이런 건 다 각자 다른 이유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.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스타그램과 인생샷을 이용하고 있었어요. 인스타그램을 보는 사람을 성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. 내 친구일 수도, 학교 선후배일 수도, 앞으로 입사하게 될 회사의 동료들일 수도 있고, 내 인스타그램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페미니스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내가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, 또 한편으로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갈등 사이에서
어떤 걸 보여주고 어떤 걸 보여주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, 또 사람이란 게 확신에 찬 채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늘 옳은 선택, 바른 선택, 갈등하지 않는 선택만 할 수도 없는 거고요. 오늘은 이랬다가도 내일은 저랬다가 할 수도 있고,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, 이런 순간에 계속 맞닥뜨리게 될 건데, 여기서 작가가 가장 마지막 사례로 언급하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. 초반에도 잠깐 말했지만 작가님도 한때 인생샷에 엄청 열심히 참여하셨다고 했는데, 작가님은 매일매일 분열하며 글을 썼다고 밝혔거든요. 갈팡질팡, 올바르지 않음, 세속적임, 차별적임, 페미니스트답지 않음,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모순적이고 엇갈리는 단어들을 그대로 품은 채 흔들리며 나아가도 괜찮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어요. 우리가 분열하고 흔들리며 내딛는 발걸음이 다 의미 있는 발걸음이고,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쌓아나가고, 때로는 어떤 흐름에 편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벗어나기도 하고 주저없이 나아가기도 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이지 않을까 라는 얘기처럼 들렸는데, 이런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. 다른 사회, 다른 인물들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방법이 늘 바를 수도 없고 남들과 같을 수도 없잖아요. 남들과 똑같은 방식을 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. 그때그때 모습을 바꾸고 가끔은 뒤로 가기도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행동이 우리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저도 짧은 저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. 제가 가장 갈팡질팡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게 채식지향이라서 일단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. 저는 채식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건 이중적이지 않나? 도덕적인 척하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좋은 이미지도 얻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되게 좌절하고, 잘 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? 한 번 잘하고 두 번 못하는 식으로 행동하면서 어떻게 나아질 수가 있나? 이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할 때도 많은데 포기하지 않으려고는 하고, 그리고 계속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거든요. 이런 게 이 책에서 말하는 여성들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저는 화장을 안 하고 산 지 몇 년 되었거든요. 스킨 로션 이 정도만 바르고 밖에 나갈 때 햇빛이 세니까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. 딱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있는데,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건 제가 호주에 살고 또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화장을 안 하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, 한국에서 독립출판물을 기획해서 책을 냈을 때 그 전후로 독서 모임이라든가 북페어 같은 데 참여할 일이 생기면서 사람 만날 일이 조금씩 생긴 거예요. 근데 되게 창피하게도 이때 제 나름의 고민이 생겼어요. 화장을 할까? 해야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화장을 안 하면 뭔가 예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, 그리고 또 당연히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, 뭐 화장했다고 더 좋아하는 독자가 있을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경이 안 쓰인 것도 아니었거든요. 다이어트 해야 되나? 뭐 이런 생각도 들고,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너무 싫고 네, 정말 생각이 많았죠. 또 한편으로는 나는 화장 안 한 내가 좋고 지금이 편하고 행복한데, 누가 시켜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화장을 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이란 것도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.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화장을 안 하고 나갔고, 그 일을 특별히 후회하진 않지만 그냥 갔다 와서 속으로 나한테 실망한 사람 있었을까?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저는 인생샷도 셀카도 잘 찍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지만 외모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, 예뻐져야 하고 말라야 하고 키 커야 하고 그런 경쟁적인 구도에 들어가서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그 링에서 내려온 게 더 큰 이유거든요. 내가 딱히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나도 충분히 괜찮아 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,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그렇게 말해라 라고 이렇게 흘려 들을 수 있을 만한 멘탈을 가진 것도 아니고,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드러냈을 때 누군가가 별 생각 없이 할 평가들이 저한테 너무 큰 고통을 줄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보여주지 않는
거거든요. 그런 면에서 뭐가 됐든 나를 꾸미고 나를 내보이고 행동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이기도 해요.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와 비슷하지만 나보다 나은 버전의 인생샷을 계속 만들어서 온라인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구축하는 동안 진짜 자기를 덜 좋아하고 더 초라하게 여기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측면에 걱정이 들긴 하더라고요. 사실 그거는 그 사람들을 향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고민에서 시작된 생각이라 그런 거예요. 이렇게 열심히 책도 리뷰하고 글도 쓰고 뭐 아침 독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은 제가 평소에도 엄청 열심히 사는 줄 알고 엄청 정신한 줄 알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항상 그렇게 살진 않거든요. 대충 살 때가 더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 역시 제 인생의 일부일 뿐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놀고 먹고 낮잠 자고 뭐 이럴 때도 많은데 그런 평가를 받으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생각하면서 실제 나와 인터넷상의 스윗이라는 인물의 괴리를 깨달으면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. 남을 속이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고 사람들은 남의 하이라이트를 인생으로 판단하고 내 전체 인생과 비교해서 남의 인생에 비해서 내 인생은 되게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저 역시도 똑같이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저 자신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왜 저렇게 계속 살 수 없지? 라고 느끼는 때도 있어서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저는 턱 위로 절대 공개를 안 하고 있음에도 가끔씩 보면서 내 턱살 어쩔? 여드름 보이네?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손이라든지 저희 몸통은 다 보이잖아요. 이런 거 보면서 살찐 것 같은데 손이 왜 이렇게 통통하고 투박하고 예쁘지 않지? 이런 생각을 해요. 내가 평가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린 채로 만든 이 영상에서도 보이는 나를 이렇게 판단하곤 하는데 인생샷을 찍으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할까? 보여주는 삶에 집중하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.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도 또 주변에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남에게만 맞추어 사는 삶이 좋은 인생이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. 그런 면에서 내 외적인 것에 덜 신경 쓰면서 내가 바라는 삶을 추구할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이것도 저것도 다 충족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뭐 진작에 나왔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책의 저자와 말하고 싶은 얘기가 비슷하더라고요.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든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니고 흔들리면서 가더라도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면서 행동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저자가 주는 마지막 말에도 되게 공감하면서 책을 읽었고 인생샷, 외모에 관한 저의 생각을 짧게나마 공유하면서 책 이야기를 전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책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책 읽은 분들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책을 안 읽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재밌었고 기대되는지 그런 것도 적어주시면 제가 재밌게 읽고 또 답글 달겠습니다.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